대통령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럼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운을 맞추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달력을 우리가 대운이라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다 뽑아서 이렇게 썼는데 요즘 뭐 입력만 하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뽑아주니까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달력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대운 달력이라는 거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51대운에서 지금 이제 52세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경금이 들어왔어요. 이 경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천간에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60% 금이라는 거는 지하수가 60%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금이라는 거는 지하수하고 칼이라 그랬죠. 근데 천간에는 물이 있어. 그래서 지하수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보면 사주를 완전히 못 봐요. 그러면 금이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 지하수가 올라와서 물을 주면서 나무를 키우는 형국이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관운이 좋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운이 현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1년 운에서 이 대운이라는 건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큰 산에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이 술토라는 건 산이야. 산에 지하수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산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는 크게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이 나무를 60% 대운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는 좀처럼 꺾이진 않아요. 왜냐면 60%를 여태 대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가 갑진년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니까 어때? 일시적으로 물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20% 운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 때가 우연히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물이 순간적으로 말랐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조금 진 이유도 돼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달별로 제가 쭉 해드릴게요. 이사주에서는 4월 4일서부터 5월 15일까지는 이 쉽게 말해서 땅이 들어와요. 이 땅은 나빠요. 왜냐면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토생금, 만약에 여기에 오시에 경금이 있으면 이 무토 때는 괜찮아요. 토생금을 하니까. 그래서 금생수를 해주고. 근데 지지의 이 토는 나빠요. 왜냐면 지지에 지금 현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 있어요. 5월 3일이니까 5월 5일까지가 이 진토인데 이 진토에 걸리게 되면 토가 금이 없어. 지지에. 이 지지에는 금이 없으면 토국수란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말려버려요. 그러면 달은 10%인데 이 10%에서 이 물이 마르는 달이니까 어쨌든 5월 4일까지는 전혀 등판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이 되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니까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윤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사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윤 대통령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책사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주. 그리고 나쁜 것도 나쁜 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탄핵을 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맞불 보수 나가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계엄령 때리고 의회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만나야 돼요. 지지층이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고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면 윤 대통령도 좋아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어떤 보수층을 받아야 그래도 자기가 어떤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데 그래서 아부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좀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홍준표 사주를 좀 풀어볼 텐데 궁합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어쨌든 달에서는 그렇고 이 사화 때는 조금 어려워요. 또 이 사화라는 거는 화생토 금이 없기 때문에 또 토국수 하니까 요때 조금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5월 16일에서 6월 4일까지. 요때도 또 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불이 들어와서 화생토, 근데 지지에 금이 없으니까 물을 또 없애니까 요때 조금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요때는 제가 복귀 날짜를 안 잡아요. 근데 이제 6월 5일이 되게 되면 6월 5일에서 6월 한 17일까지는 이 경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운에서 경금이 들어오고 경금이 들어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관인상생. 뭐 지하수가 들어와서 물을 해서 나무를 키우는 형국이니까 이때 아마 제가 첫 번째 복귀 시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8일서부터는 오화.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화생토 금이 없으니까 또 물을 말리니까 이때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6일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면서 메모하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러면 이때는 신금이 들어오니까 7월 6일부터 7월 16일은 또 금이 들어와서 금생수 수생목을 해주니까 이때도 이제 빛을 보는 시기예요. 만약에 이때 뭐
전당제외를 하게 되면 100% 되는. 그래서 또 화려하게 이제 아이시아 리턴 절대 메가더가 한 얘기 제가 처음에 그 분통 터질 때 얘기한 거 있어요. 메가더 장관이 필리핀 버릴 때 난 다시 돌아온다. 한동훈 장관은 틀면 돌아와요. 요 시기가 아마 요 시기에도 돌아오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비가 요때예요. 또 7월 16일부터 미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축술미 사명이니까 요때 누군가 또 뭐 고소하고 그럴 거예요. 사명에 걸리게 되면 고소가 들어오거든. 요때가 이제 좀 더 어려울 때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7일이 넘어가게 되면 2달 동안 이 금이 지지에 들어오고 천간에 물이 들어와요. 이 2달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가장 이제 좋은 시기. 완전히 이제 회복하는 시기. 그래서 또 정점이 올라가서 또 민주당하고 또 어떤 크게 싸워서 이기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한 달은 조금 더 힘들어요. 10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갑술이 들어온다고. 큰 산이 들어와서 또 물을 말리니까 이때도 약간의 또 어떤 누가 고소를 한다든지 사회단체나 뭐 이런 데서 약간의 어떤 관제수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7일부터 을목은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이때 한번 또 좋을 때 12월 20일서부터 11월 6일 사이에는 또 인기가 완전 상승. 물이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화가 들어오는데 이 햇볕은 물 위에 햇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어요. 불이 들어와도. 근데 이 해수가 자수가 이때가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12월 한 20일서부터 1월 4일까지는 비가 엄청 쏟아져요. 그러면 어쨌든 나무가 막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에 이제 우뚝 서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홍준표는 뭐 배신이다 뭐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또 윤 대통령 사주는 제가 아는데 한 번 믿고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해요.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토가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간질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되고요. 좀 지나면 또 식사도 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없으면 안 돼요. 야당의 그 어떤 지금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야비하게 하는 거를 모사들이 그 일 꾸미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볼 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물이 필요해서 물에 대한 풍수는 제가 저번 때 알려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뭐가 있으면 이 확 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지지에 지금 금이 없어요. 천간에는 금이 있는데 지지에는 신금이나 유금이 없어요. 근데 토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이 있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가 돼. 이게 상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에다가 신금이나 유금을 풍수 쪽으로 이렇게 받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쉽게 가지 않을까. 토가 들어올 때 항상 천간에는 이 쉽게 말해서 토가 들어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금이 있어서. 근데 이 지지에 쉽게 말해서 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 신금이나 유금을 넣어주려고 그러면 흰색 속옷을 입으면 돼요. 흰색 모자를 쓰거나 그러면 한 5% 정도 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금만 얻으면 이 토가 들어와도 이렇게 흘러간다고. 상생이 된다고. 그게 운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름을 질 때도 기역은 목에 해당하는 거고 니은 디귿 리을은 화고 미음 비읍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옷 지읒 치읓이 금이고 이응 희응이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금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특히 차 안에서 듣는 게 좋아요. 차가 쇳덩어리잖아. 한동훈 사실 이 이름은 사실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건 역학자가 진 이름은 아니에요. 한은 토고 동자는 화고 훈자도 토예요. 이건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 이름은 호적에 올려놓고 이럴 때는 성도 부르지 말고 이 미음자하고 지읒 치읒 요 안에서 이름을 져서 민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요. 그러면 10% 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금을 얻는 방법은 음목거리를 한다든지 금팔찌를 찬다든지 금반지를 찬다든지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것도 한 5% 정도 기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대장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피곤이 많이 풀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만약에 금이나 물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부부관계 하면 돼요. 이건 100%예요. 40% 운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땐 기가 10% 섞이는 거고 여자 호르몬이나 남자 호르몬에는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럼 부부관계를 통해서 기운을 40% 정도 얻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런 사주는 종교적으로 또 교회나 이 천주교 이런 쪽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금이 강한 그런 기운에 있는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이에요. 서쪽이야 항상. 금에 해당하는 방향은. 그럼 아까 태기를 얘기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아까 그렇게 물이 들어올 때 이사나 태길이나 이런 걸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달력만 이렇게 사주 이렇게 알면
달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금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달. 아까 제가 이제 날짜를 쭉 해줬잖아요. 그때는 물하고 금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럴 때 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태기일도 한 10% 정도 오늘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80% 기운을 얻는 방법은 있는데 이건 본인들이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금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가 있고 물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가 있어요. 기를 받는 돌로 그걸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되는데 또 이제 기독교인이나 이제 천주교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무속적이다 했는데 그 무속은 아니에요. 어떤 기를 받는 그런 글자들이 있다.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살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지지에 토가 들어왔을 때 금이 없어서 이게 물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이런 게 좀 나쁜데 공교롭게 이 총선에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민생지원금이라는 이상한 금감 선거에 휘말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제가 좀 길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내는 거예요. 왜냐면 예약 손님들이 이제 계속 예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홍준표 거는 제가 뽑아온 거니까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문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댓글 같은데 뭐 다음 뭐 누가 얘기하는데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인가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홍준표 시장 사주는 이렇게 자세히는 못 풀어드려요. 왜냐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예약 손님이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만 뭐 이제 운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것만 좀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사실은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왜냐면 땅으로 태어났는데 병화와 오화, 그러니까 이 땅을 약간 신약 사주인데 얼어 있단 말이에요. 얼어 있는데 불기운이 천간에 있고 지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와도 목생화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되게 나쁘지 않게 평생을 사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희신이 딱 천간과 지지에 있어서 그걸 어떤 나무가 목기가 들어와도 땅을 가르지 못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일단 사주는 굉장히 힘든 일 없이 이렇게 잘 되는 사주고 이 지지에 이제 좌우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끊임없이 좀 싸우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미아파를 하니까 싸우면서도 이렇게 임기응변이 이렇게 확 해갖고 내질는데 신약이니까 또 금방 이렇게 수습을 또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되게 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겨울에 태어났는데 햇볕은 2개 있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달인 뭐냐면 12월 달이에요. 12월 29일 한마디로 양력으로는 가장 추울 때 이 자수라는 거는 꽁꽁 얼어 있는데 온풍기를 2개 틀어놔도 추워요. 불을 2개 켜놔도. 근데 이게 9%짜리 하고 이건 13%짜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화가 필요하다. 조후용신. 조후라는 건 계절적으로 화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조후용신법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주에는 햇볕이 들어와야지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기를 맞는 땅이 들어와야지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조그만 이 습한 이 기토라는 건 또 습한 땅이야. 이게 이제 물기가 많은 땅인데 거기에 이제 이 미토가 그래도 살려준 거예요. 이 미토라는 거는 뜨거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습한 땅, 뜨거운 땅에 이 물이 얼어 있어요. 거기에 햇볕이 병화가 있고 오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중에 있는 정화는 지열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다. 꽁꽁 얼어 있지만 지열이 있고 햇볕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 그래서 나무 중에서도 살아있는 나무냐 죽은 나무냐가 이 관운을 굉장히 결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 이런 사주는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얼어 있잖아. 얼어 있는 눈보라 같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처복이 없다. 여자복도 별로 없다. 그래서 씀씀이가 좀 해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많이 가졌어도 이 나한테 필요 없는 재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빨리 이렇게 나가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병화와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들어오면 불을 살려줘. 그러면 자식복이 있고, 그다음 관운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직업운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주는 이제 어쨌든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지하수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고 사업자. 더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랫사람 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사주는 이제 대운은 좋게 흘렀어요. 운은 뭐냐면 뭐 계속 어렸을 때부터는 나무가 들어오면 뭐 인목이 들어오면 목생화 화생토라니까 상생이 됐고, 묘목도 목생화 화생토가 됐으니까 이때 대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 이때 금이 들어와서 조금 안 좋았고, 근데 이제 40대 후반부터는 다시 또 대운이 화가 돌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잘 살아온 사주예요. 평생을 대운으로 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63세 대운 때 63, 64, 65, 66 이때는 이제 비가 왔어. 이때가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뭐가 들어오냐면 72세까지는 미토 대운이에요. 이 미토는 뜨거운 땅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운이에요. 근데 올해 일년운도 간목이 들어와서 목생화 화생토 하니까 올해 일년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오화 대운 때보다는 이 미토 대운은 좀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뭐 일년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물이 얼어있기 때문에 여자들 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감으로는 조금 뭐 지사나 시장 정도,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감이. 그리고 이사주에서는 항상 물이 많잖아. 그럼 아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물이 없었죠. 그럼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에 어떤 꿈이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을 막 까지만 그 까는 거에서 한동훈 장관 몸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더 한동훈 장관을 이익을 주게 하는 그런 궁합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길 수가 없다. 서로 궁합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동훈 장관은 또 화토가 많으니까 어쨌든 서로의 궁합은 나쁘진 않은데 뭐 어떤 대선 이런 쪽으로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에 달려있죠. 근데 윤통은 사실 물이 되게 많아요. 윤 대통령은. 근데 이사주에서는 물이 많으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이렇게 밀어주진 않을 거라. 시간이 지나면서는 궁합이 좋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줄 것 같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굉장히 저도 어제 열받아갖고 잠을 못 잤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사실 복귀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 운을 보니까 빨리 복귀해서 조금 정말 좌파들이 하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총선에서 이겼다 하니까 뭐 뭐 완전히 대통령 된 이상이에요. 뭐 영수회담 그 얘기도 웃겼어.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대통령끼리 하는 회담은 영수회담인데 언론에서 다 영수회담이래. 그냥 당대표 만난 거예요. 야당 당대표를 만난 그런 회담이 어떤 그런 대화 자리지 영수회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지금 뭐 입법 폭주를 하고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역풍을 맞아요. 근데 역풍 맞는다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뭐 민생지원금이니 뭐 돈 준다 그러면 또 이 좌파나 이상한 사람들은 다 찍어주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다음 대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쪽도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나라가 힘들어지더라도 다음에 진짜 20만 원 준다 그러면 100만 원 준다 해서 어쨌든 이기고 봐야 돼요. 다음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건 충원이에요. 어쨌든 저쪽에서 금권 선거를 하자 그러면 그 2배 이상을 줘서 진짜 어쨌든 문재인 그 재앙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후세한테 조금 미안하더라도 돈 주더라도 어쨌든 그 힘든 세상을 다시 살고 싶진 않아요. 뭐 지금 잠깐 뭐 어렵다 그러는데 문재인 시절은 지금보다 100배 어려웠어요. 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부인 김정숙이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싶진 않다는 얘기예요. 뭐 어쨌든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